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독서 교육을 현장별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은 학교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독서 교육이 아무래도 적용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가정, 나아가서 사회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학교부터 먼저 보자면 독서 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독서와 교육 두 개가 합쳐진 단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앞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최상위 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아래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단위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그게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학교로 전달이 되어서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나아가서는 시도교육청 등들은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는데 우선 교육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주도의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역시 앞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서 교육 통합 플랫폼인 독서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2024년도 4월 달에 개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기존에 있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았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력도 관리를 해주고 또 맞춤식의 자료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또 저마다의 정책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서 활동들을 해나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두 곳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특색을 살린 독서 인문교육 실천 그리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동도 전국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곳이죠.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광주시 교육청 이야기인데 여기는 다시 책으로 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독서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학교마다 최소 1개씩의 독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초중고에서 1000개가 넘는 독서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단위 학교들은 결국 초등이라든가 중등이라든가 고등 학교 급에 알맞은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겠죠. 물론 그 상위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을 그런 곳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자기네 학교 급에 맞게 또는 규모에 맞게 학생들의 역량에 맞게 또 각각의 정책들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초등과 중등과 고등 학교들은 독서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선 초등은 읽기라든가 표현의 기초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인성에 대한 함양 얘도 목표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등은 읽기와 표현에 대한 심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로 독서 초점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읽기와 표현이 이제 고급 단계
아예 이제 성숙이 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독서도 성찰 독서, 즉 자기 이해를 위한 독서라고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인성함양을 토등에 넣었다고 해서 중등, 고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대표적으로 하나씩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초등에서는 인성함양 쪽으로, 중학교는 진로 독서 쪽으로, 고등학교 쪽은 성찰 독서 쪽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 겸 정리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단위 학교의 독서 교육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학교는 아무튼 학습에 대한 측면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교육도 실시를 한다. 독서도 실시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에는 도서관,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학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정도,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서관과 가정까지 이 세 곳이 유기적으로 저렇게 서로 협력을 가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을 때에는 가정에 혹은 뭐 주말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 곳이 물론 분리된 각각의 기관, 시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의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 다음 보다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초등과 중등과 고등학교 각각의 학교들은 어떤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침 독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어 왔다. 또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한 20분 정도 모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매일마다 다 함께 읽고 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실천하는 독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서록 쓰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읽고 써야 되는 양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금장, 은장, 동장으로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지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학교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을 모집하여 독서교실이라고 하는 거를 하죠. 보통은 2일 아니면 3일 정도 하시고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휴관일을 제외한 4일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학년별 학생들을 모집을 하여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독서교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으로 가게 되면 진로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즉 고등학교, 대학교, 상위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한 목적의 진로 독서가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의 결과물로 포트폴리오 등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따라서 나아가서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한다 뭐 등등 그런 활동까지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뭐 고교 학점제, 뭐 예전에 뭐 학년제 뭐 등등 이런 말도 이제 있었는데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과목에는 없는 독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마치 대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택해서 그 교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독서 관련된 것들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는 읽고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내용으로 논술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대학교 입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라든가 방법, 내용들로 주로 독서 프로그램들이, 독서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장소 가운데에서 학교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는 교육의 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독서 교육이야말로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이야기를 드리면서 초등과 중등과 고등으로 각각 또 구분을 지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댓글까지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